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과 시설물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인명피해 규모도 총 1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는 주불 진화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이번 산불의 원인과 피해 상황, 오늘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대응 3단계가 발령됐던 강릉 산불의 주불이 진화가 됐습니다. 바람이 워낙 강해서 진화가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주불이 잡혔습니다. 제가 가장 이 시기에 표현할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밤을 넘기지 않고 어두워지기 전에 네. 주불이 잡혔다라는 게 천만다행이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야간에는 헬기 같은 이런 대형 장비로 진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불을 어두워지기 전에 잡았다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네. 밤이 되기 전에 주불을 진화했다는 점은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그동안의 피해 상황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뭐 면적으로 보면 축구장 뭐 530여 배 정도 되는 네. 엄청난 면적이고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도 또 있었죠. 산불이. 뭐 한 3일간 한 50몇 건 이상 그 산불이 발생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형 산불 화재가 빈발하는 그런 참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후적인 요인도 있고 가뭄도 있고 또 우리 봄철에 많이 그 세게 불어주는 그 반갑지 않은 바람이지만요. 강풍도 불어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네. 이런 큰 산불이 지속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행히 강릉 지역에 비가 내렸던 점도 주불 진화에 좀 도움이 됐던 것 천만 같아요. 그것도 좀 다행스러운 일이죠. 네네. 초기에는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 예. 차후에 조금 더 비도 내려주고 이런 네. 것들이 물론 현장에서 가장 사투를 한 소방대원분이나 산림청 그 진화대원분들의 고생이 물론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또 비도 좀 와줘서 큰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사실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이번 산불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크고 작은 산불들이 좀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규모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안타깝게 한 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네. 또 총 17분의 그 사상자가 났고요. 그다음에 뭐 주택이라든지 펜션, 상가 뭐 아주 다양한 건물들이 그 소실되고 이런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그 산불이 난 지역이 관광지 인근이다 보니까 산기슭이나 이런 곳에 펜션이나 주택가나 상가들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그런 주민분들의 피해가 엄청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고통이나 어려움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보상이 되든지 예, 예. 달래지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산불 원인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조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1차 조사 결과 강풍으로 나무가 부러지면서 네. 전선을 단락시켰고 여기서 전기 불꽃이 발생해서 산불을 일으킨 것으로 일단 보고 있거든요. 예, 저도 뭐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만 네. 현재 나와 있는 얘기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소나무가지가 전선을 예, 건드려서 쓰러지면서, 예, 예. 건드려서 전선이 끊어지면서 단락이 되거나 이래서 불꽃이 튀어서 산불이 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 19년도에도 이거와 유사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네. 네네. 물론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관계기관이라든지 국가수든지 이런 데서 심층 조사를 할 거고요. 네. 이런 그 전선의 단락뿐만 아니라 어떤 실화라든지 또는 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의 어떤 방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가능성은 열어놓고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 나올 거다.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뭐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전선의 단락으로 이 불꽃이 튀었다라는 게 사실 쉽사리 들을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보통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산불도 마찬가지고요. 전선이 이렇게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지 전류의 흐름이 원만하지 못했을 때는
대부분 불꽃이 튀거든요. 네. 예. 그것이 이제 이 산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얼마나 낙엽이 많습니까? 특히 지금 건조주의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발령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엄청 건조하죠. 또 수일 내에 비 온 적도 없죠. 그런데 불꽃이 튀면 얼마든지 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2019년 강원 고성 산불의 원인과 네. 이번에 지금 1차 조사 결과와는 이제 비슷한 원인으로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한전이나 이 전기를 공급하는 이런 회사의 입장에 있어서도 예, 예.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전선에 있는 어떤 까치집이라든지 전선 주변에 고압이 지나가던 전봇대 주변에 어떤 나무라든지 이게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무가 그런 걸 또 미리미리 쓰러질 수도 제거를 해주고요. 네네. 이런 그 사전 조치 또 오래된 전선이라든지 노후한 거라든지 이런 데서는 잘못되면 단락이 생길 수 있고 불꽃이 튈 수 있고 그것이 이러한 그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이죠. 네. 그런 것도 같이 좀 수립이 되고 실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물론 명확한 원인은 조사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네, 알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이번 산불의 피해 규모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는 게 양간지풍 때문이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네, 좀 그렇습니다. 설명을 이 해주시죠. 지명에서 나온 바람 이름인데요. 네. 양양과 간성, 고성 그 주변 지역에서 지금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자면 서쪽에서 동해안 쪽으로 강하게 부는 바람, 이걸 우리가 이제 양간지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화재가 났을 때는 그 화재의 그 확산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속도뿐만 아니라 비화라고 하는데요. 보통 산불이 나면 그 불기둥이 수십 메다에 솟으면서 상승 기류가 생기죠. 네. 그런데서 불꽃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강한 바람을 만나게 되면 이게 심한 경우는 수백 메다 이상 날아가서 또 떨어져죠. 거기서 네네. 또 화재를 또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대응을 한 분들은 정말 한마디로 죽을 노리신 것이죠. 예. 그 실제로 이제 강릉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네. 정말 강풍이 대단했다라고 이야기를 예, 하는데 이 양간징풍이 얼마나 이제 대단했으면 헬기까지도 그러니까 전혀 뜨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보통 그 이런 산불 화재 진압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거는 이제 헬기인데요. 그렇죠. 보통 헬기는 불은 끄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헬기는 기본적으로 강풍에는 약하거든요. 예, 예. 이게 지금 이번에 초속 뭐 30m까지 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헬기가 뜬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요. 만약에 그게 추락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무지막지한 피해를 가져올 수 그렇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돌풍이 심하게 불 때는 헬기조차 뜨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일단 주불은 잡았고요. 이제 앞으로 좀 잔불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강풍이 또 악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양간지풍이 내일이나 뭐 이후에도 좀 계속 뭐 또 강풍으로 올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그런 말 흔히 하지 않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정말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 특히 산림 화재 같은 경우는 불이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풀뿌리, 나무뿌리 이런 데서 또 그 소실된 면적이 좁은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축구장 530개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그 넓은 곳에 어디에 그 불씨가 얼마든지 사라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뭐 헬기나 이런 걸로 진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소방대원이든 산림청 화재 진압대원들이 일일이 수동으로 뭐 괭이라든지 등짐 펌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내서 완전히 꺼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작업이 앞으로 진행될 거고 또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이 경포 펜션 단지인데 유난히 좀 피해가 컸던 이유가 있습니까? 뭐 대부분의 이유는 지금 이제 바람, 뭐 양간지풍 또 건조한 기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지역이 그 두 가지 또 추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관광지 어떤- 인근이다 예. 보니까 그런 이제 민가라든지 펜션이나 이런 것도 많아 보여. 예, 예. 또 하나 우리나라 그 강원도의 그 대부분의 수종이 소나무거든요. 그렇죠. 소나무는 그 송진이라는 걸 많이 다량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송진이 왜 그런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일제시대 때 왜 그
그 연료가 부족하니까 우리나라 소나무를 다 벌채해서 송진을 빼서 뭐 군사 장비에 활용했다는 그게 바로 송진이거든요. 네네. 그만큼 기름에 버금갈 정도로 위험성이 큰 거고 불에 아주 잘 타는 거죠. 그런 것들로다가 이 강원도 지역의 대부분의 수종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예. 것들이 불을 크게 하는 거고 또 화재 진압도 어렵게 하는 거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그 동해안 지역에서 산불 소식이 좀 많았던 이유도 다 그 이유 당연히 때문인 그런 건가요? 수종의 문제도 다분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당장 어떻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요. 좀 장기적으로 수종을 좀 변경한다든지요. 또는 이제 이 불이 났다 하더라도 이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임도를 좀 많이 낸다든지요. 예, 예. 임도라는 게 평상시에 산림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도 하지만 이렇게 대형 산불이 났을 때 헬기도 한계가 있고 인력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도를 따라서 동력 장비라든지 대형 그 방사포라든지 소방차를 진입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장기적인 그 플랜을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현장에는 재난안전 문자로 주민 대피 요령이 내려졌는데 실제 만약 주거지 근처에서 이런 화재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어떤 좀 행동 요령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한 부분도 솔직히 예.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산불을 만났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일단 먼저 너무 그렇죠, 당황스러울 것 당황하죠. 같아요. 그렇지만 집 주변과 산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경우잖아요. 대부분. 예, 예. 그래서 산과 집 주변 사이에 있는 어떤 가연물, 풀이 됐든 나무가 됐든 장작이 됐든 이런 걸 가능한 빨리 제거를 해주시고요. 뭐 수돗물이든 뭐 우물물이든 뭐를 이용해서라도 가능한 많은 양을 집 주변에다가 뿌려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만 된다면, 예, 예. 여유만 네. 있다면 물론. 대피가 더 중요하죠. 그렇겠죠. 대피가 더 우선이고요. 시간이 된다면 그런 행동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그 각종 재난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송국이나 문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통제를 잘 따라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대피하실 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핸드폰 이런 용품만 가지시고 일반 화재랑 대피 요령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가능한 낮은 자세로 대피해 주셔야 되겠고요. 낮은 자세로? 예, 네네. 산에서 산 안에 있을 때 이런 산불을 만났을 때는요. 가능한 산의 중간중간에 보면 자갈밭이 있거나 바위돌이 있는 데가 있거나 이런 데 좀 몸을 피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대피하실 때 산불이나 모든 불은 다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계곡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불의 그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낮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피 네. 요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대피를 해야 되는 당연하죠. 이유도 그렇죠. 있습니까? 연기나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소사, 즉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대부분 다 질식사이기 때문에 연기는 위로 뜨니까 모든 그 자세는 최대한 가장 자세를 낮게. 낮추는 게 예. 중요하겠군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뭐 일반 화재 시도 그렇지만 연기 때문에 사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인근에 있는 물이나 이런 걸 옷가지라도 묻혀가지고 네네. 코와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낮은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죠. 네, 자세한 대처 방법을 좀 알려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강릉 산불로 지금 대피해 계신 주민분들이나 인근 지역분들은 아직까지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언제쯤이면 당연히 좀 불안하시죠. 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고통이라든지 전 재산이 다 불더미에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세밀히 조사해서 예. 국가 차원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보상을 하기 위한 피해 조사가 세밀히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보상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화재 발생 시에 어떤 대피 요령을 네. 이야기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산불 대비를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지 산불 예방법 또 대처법이 있다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산불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실화입니다. 입산자든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그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실수로 뭐 의도적으로 불 질른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이런 것의 비중이 거의 뭐 70% 육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불을 낼 수 있다.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도 산불의 방화범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하여튼 산에 등산을 가든 뭐 하든 할 때는 뭐 그 불쏘시개가 될 만한 나이타, 뭐 요새 성냥은 거의 없습니다만 성냥은 거의 없고요. 나이타 같은 건 아예 등산 갈 때는 빼놓고 간다라는 것이 기본 철칙으로 하시는 게 꼭 필요하죠. 금연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강릉 산불로 인한 여러 가지 얘기들 오늘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